일단 계속 가볼게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나는 학생에게서 성적 대신 가장 먼저 찾아보는 거는 어떤 거신가요? 처음 아이들한테 먼저 주목하는 거? 네. 먼저 엄마들,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점 또는 뭐가 문제인 것 같냐 라고 하는 그 문제 상황을 먼저 다 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 듣고 나서 생기부를 보거나 아이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궁금한 점, 문제 상황 그런 것들을 먼저 듣는 게, 그리고 들으면서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제안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문제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게 그렇죠. 해결책의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안을 줘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를 먼저 듣는 거네. 그죠? 네, 그러네요. 근데 그게 결국, 생기부나 어머님의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좀 궁금한 점, 뭐 문제 상황에 대한 거 안내, 그 다음에 아이를 만나보면 드는 이 친구 몇 번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고 체계를 다 아니까 그런 직감이 엄청 다 발동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상황들에 대한 그 영역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많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 결과물이네요.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전형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라 하고, 그걸 되게 유니크하다 생각하고 그런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자체가. 그래서 똑같은 자소서라든지 똑같은 생기부라든지 막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뭔가 좀 한 끗 차이?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분석하는 걸 좋아라 하죠. 아이마다 되게 특성이 달라요. 아이마다 그 대표되는 단어들, 문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조합을 잘 하고 활동들을 잘 연결을 지으면 이 아이만의 특징이 좀 나오죠. 근데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슷한 것 중에서 특이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생기부 분석 상담하면은 되게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이 상담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그 가이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좀 그런 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잔소리라 그래, 애들은. 또 잔소리고 막 너무 간섭하고. 그래서 그런 제시해주는 부모님들의 이렇게 방식은 뭐 해, 이거 해봐, 생각해봐 이게 아니라 넌 어떻게 생각해? 여기 한번 좋은데 한번 봐봐. 그냥 살짝 그냥 던져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마저도 힘들다 하면은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 친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싶어 하는지를 조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봐 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은 모르고 있고 엄마는 막연하게 알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봐주는, 좀 찾아주는 전문가. 근데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이 친구들이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공부들을. 그래서 동기부여란 그냥 너 할 수 있어, 또 선생님 조금만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원래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 풍성하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진정한 동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남으로 인해서 넌 할 수 있어? 이게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왜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깨닫고 필요하면 저한테 문의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뭐 정말 완전히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람이 바뀌려면 뭘부터 해야 될까요? 바뀌려면 행동을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죠? 인지부터 해야지. 인지부터 해야죠. 내가 그걸 알아야지 바뀌죠. 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알아봐주고 그거를 체크해주고 하는 그 순간부터가 바뀌는 전 단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장 그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특목고를 가려고 준비를 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야무지게 목표를 세운 친구들은 알아서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면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왜 해야 되는지 또는 하고는 싶은데 잘 못하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을 또 위해서는 그 방향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잘하는 아이들을 도움을 주는 것도 너무 좋고 더 잘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열심히 설득해주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열심히 그 아이가 눈을 뜨게 해주고 싶어요. 이미 눈뜬 아이를 더 밝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도 너무 좋고 아직 그 눈을 뜨지 못한 내 인생에 내 삶에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친구들을 열심히 넌 어떤 친구잖아. 너 이러이러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막 열심히 설득해주고 싶어요. 저는 좀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동기부여는 충분히 있는데 노력을 안 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목표도 좀 있고 목표도 있는데 마음은 막 있는데 마음대로 하려고 공부하려고 보니까 공부가 안 되거든요.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안 나와서 뭐 조금 지치거나 아니면 지금 못하는 거 나 아직 어리니까 뭐 괜찮아 하고 약간의 회피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가 너무 좋은 친구들도 있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길을 보여줘라. 그러면은 되죠. 옆에서 조금만 매니징만 해주면 가이드만 해주면 되는 친구들이죠. 길을 보여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어린 게 아니라 학생이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 지금 고등학교 때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대학은 이러한 거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해.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 하고는 싶은데 내가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친구들 길을 알려주고 너가 그 길을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갖추면 돼.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알려주고 이런 길을 가는 거는 어때? 너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런 책을 읽어보는 게 어때? 이런 공부를 해보는 게 어때? 너 생각은 그래?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 이렇게 제안해주고 아이의 생각에 맞춰서 제안해주고 그게 그 길을 보여준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기 경영 능력을 기르는 건 맞다. 어떤 교육을 하고 싶냐? 저는 입시 상담을 하는 그 생기부 분석이라든지 뭐 입시 상담과 수업을 하지만 가장 큰 목표는 따로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그런
안내를 받아봐서 그런 안내를 받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막 그걸 해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업에서. 그러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자기가 또 뭔가를 해내야 할 때, 아니면 대학 입시라든지 어떤 사회에 나가서 어떤 또 면접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맡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기획하고 뭘 탐구해야 되는지 알고 뭘 더 알아야 되는지를 알고 뭘 더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을 표현했을 때 그게 어필이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치를 쌓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경험들을 중3 때까지 다 해라.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본인들 본업도 해야 되니까 중3 때까지 최대한 다 이런 경험치를 하고 자기가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 자기가 했던 그 역량들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교육 가치관 가장 큰 슬로건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아이들로 좀 만들고 싶다, 교육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 거겠죠? 진짜는 세상에 우뚝 설 아이들이 되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진짜 조금 뻔한 얘기 같지만 진짜예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네. 싶다. 네. 저는 그래서 특목고를 가지 않더라도 이런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특목고를 굳이 설정을 하는 이유는 특목 자격을 설정하는 이유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목표가 없으면 이런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걸고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자 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이런 상담이라든지 뭐 수업이 너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고 가는 친구들, 특목 자사로 안 가는 친구들도 이런 공부와 자기 공부, 자기 경영 능력을 키우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가지 않아도 준비해라. 그게 정말 입시 준비 미리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혹지 않은 얘기를 또 들으면서 중3 때까지 그런 능력을 충분히 다 기를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 근데 중3 때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솔직히. 시간이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실전이에요. 실전. 그러니까 실전 들어가기 전에 능력치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뭐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뭐냐면 고등학교 때 교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자. 능력을 기르자.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가 아니에요. 또 선행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선행을 많이 뺐다고 해서 고등학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잘하려면 선행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고 내가 그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된다.